그 해 봄날의 일화. 봄이 오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새싹이 돋는 소리, 따뜻한 햇살, 아니면 그리운 사람의 미소일까요? 이영수, 69살. 그녀에게 이번 봄은 조금 다릅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 영숙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손에 든 진단서엔 경증 인지장애, 의심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높으시네요.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지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합니다. 이런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해 봅니다. 진우야,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아니다. 큰 일은 아닌데. 결국 첫째 진우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진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맞죠?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진우야, 잠깐만. 아, 부장님이 들어오시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툭, 전화가 끊어집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 저녁에 다시 연락해. 막내 하은이만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묻지만 영숙은 아니야.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오래된 장롱을 뒤집어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냅니다. 표지엔 우리 가족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6살 진우가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있고 4살 민정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갓돌이 지난 하은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려다 멈춥니다. 그곳엔 찢어진 사진 한 조각만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여야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영숙에게 이 진단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봄날을 준비하는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하얀 목련이 피어오르고 영숙은 빈 사진첩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찍어야겠다. 그 해 봄날의 일화. 기억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들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나곤 하죠. 영숙에게 이 앨범은 시간여행을 위한 표와 같습니다. 앨범의 두 번째 페이지. 7살 진우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길어서 발끝까지 늘어진 넥타이를 보며 영숙은 웃음을 짓습니다. 아빠처럼 회사 다닐 거야. 어린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 옆엔 우리 아들 멋지다고 써진 아버지의 글씨가 있습니다. 다음 장엔 피아노 앞에 앉은 6살 하은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사진 뒤편엔 하은이의 첫 발표회에 잘했어.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민정이 사진입니다. 늘 가족 사진 맨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모습. 동생과 오빠 사이에 끼어 말없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른스럽습니다. 영숙은 민정이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참기만 했지. 전화벨이 울립니다. 진우입니다. 엄마 아까 급해서 그랬어요.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아빠 넥타이 매고 회사놀이 하던 거.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살죠. 회사 일에 아이들 교육에. 엄마도 몸조리 잘하시고 계시냐? 영숙은 진단서를 바라보다 접어둡니다. 응, 괜찮다. 민정이와 하은이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겁니다. 모두 바쁘다는 대답뿐입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웃고 있지만 진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영숙은 앨범을 덮으며 결심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모든 걸 기억해 보자고. 그날 밤 영숙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듭니다. 오랜만에 쓰는 손편지, 떨리는 손끝으로 첫 줄을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그 해 봄날의 삼아.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편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지는지를. 영숙의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영숙은 밤새 편지를 씁니다. 진우에게, 민정이에게, 하은이에게. 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끝맺음은 같습니다. 이번 봄에 꼭 한 번만 집에 와다오. 우체국 가는 길, 영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우체국 아저씨가 어디 보내시는 편지세요? 라고 묻자 내 아이들한테요 라고 대답하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서울 진우의 회사.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한 진우는 의아해합니다. 엄마가 편지를?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읽던 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진우야, 내가 아빠 넥타이 매고 회사놀이 하던 거 엄마는 기억한다. 그때 내 꿈이 아빠 같은 멋진 회사원이 되는 거였지. 지금도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있니? 요즘 내 목소리에 웃음이 없어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 진우는 편지를 접어 가슴팍에 넣습니다. 민정이는 아이들 학원차 안에서 편지를 읽습니다. 민정아, 내가 제일 속 깊은 아이였어. 언제나 동생들 챙기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애썼지. 그런데 엄마는 정작 너한테 뭘 해준 게 있을까? 미안하다, 우리 딸. 민정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은이는 음악학원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하은아, 내 피아노 소리가 그립다. 어렸을 때 너는 피아노 치면서 제일 행복해했지.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은이는 편지를 읽으며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치는 동요, 엄마야 누나야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에게 동시에 전화가 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래, 읽어봤니? 엄마.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때로는 솔직한 마음 하나가 모든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영숙의 간절함이 닿았을까요? 각자의 이유로 세 남매는 고향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나도. 나도 갈게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그 해 봄날의 사와.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으로, 기억 속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물지 않은 상처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금요일 저녁 버스에서 내린 진우가 첫 번째로 집에 도착합니다. 엄마, 영숙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많이 말랐네, 진우야. 토요일 오전, 민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영숙에게 달려들자 그녀의 얼굴이 꽃처럼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은이가 도착합니다. 큰 가방을 든 그녀를 보며 영숙이 묻습니다. 뭘 그리 많이 가져왔니? 엄마 좋아할 것들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 영숙이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 모두 둘러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대화는 어색합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바쁘게 살죠. 민정이 너는? 애들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식사 후 영숙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 간의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진우 오빠는 좋겠네요. 맏아들이라고 늘 엄마가 챙겨주시고. 뭔 소리야? 나만 챙겨? 너희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까지 다 누가 댔는데? 그거 오빠가 해준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신 건데 왜 오빠 공으로 돌리세요? 하은이가 끼어듭니다. 그만해요, 둘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왜 이래요? 하은이 너도 마찬가지야. 음대 못 간 게 누구 탓이야?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원망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영숙의 손이 멈춥니다. 엄마는 오빠만 챙겼어요. 나는 맏딸이라고 온갖 집안일 시키면서. 하은이는 막내니까 예뻐해 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오빠만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 뒷바라지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양보했는지. 영숙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에서 좀 쉬어야겠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상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치유의 과정일까요? 때로는 고름을 짜내야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는 네 사람. 영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이들은 각자의 후회와 마주합니다. 그 해 봄날의 오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두려움은 때로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영숙이 조용히 준비해온 선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기억들을 붙잡으려는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진우는 엄마 방 앞을 지나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봅니다. 영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고 방 안은 환하게 햇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이 눈에 띕니다. 기억 노트라고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진우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쳐봅니다. 진우 -7월 15일 생일, 콩나물볶음 좋아함, 넥타이 선물했을 때 기뻐했음,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전화했을 때 목소리, 손주 태어났을 때 우는 모습, 아버지 닮았음. 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민정 -9월 3일 생일, 미역국 끓여주면 좋아함, 대학 포기할 때 울지 않으려고 애썼음, 결혼식에서 가장 예뻤음, 아이들 데리고 올 때마다 말라감, 너무 혼자 견디려 하지 말았으면. 눈물이 핑 돕니다.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하은 -12월 22일 생일, 계란말이 좋아함, 피아노 칠 때 제일 행복해했음, 음대 못 간다고 했을 때도 엄마 위로해줬음, 가끔 전화로 노래 불러줄 때가 제일 기쁨,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진우는 공책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민정이와 하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봐봐. 민정이가 공책을 받아 읽더니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의 페이지를 보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거 쓰신 거지? 뒤편을 넘기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손주들 이름, 생일, 좋아하는 음식, 처음 걸음마 했던 날짜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모든 걸 기억해 두고 싶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않도록. 영숙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옵니다. 공책을 든 아이들을 보며 잠시 당황합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 허락 없이 봤어요. 민정이가 말합니다. 영숙은 공책을 받아들고는 빙긋 웃습니다. 이상하지. 늙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서. 엄마, 혹시 하은이가 물으려던 순간 영숙이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어제 한 말들 다 맞는 말이야. 엄마가 부족했어. 엄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엄마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영숙의 기억 노트는 불완전하지만 진실했고 그 진실함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길,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 해 봄날의 6화. 모든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쯤 있습니다. 영숙에게도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견뎌낸 아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서 영숙은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날. 사실은 그날은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집으로 와서 마당에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아빠만 오시면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 늦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빠 곧 올 거예요.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마당에서 뛰어놀며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영숙 씨 댁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 순간부터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오늘은 못 온대. 다음에 사진 찍자. 에이, 아빠 거짓말쟁이. 아이들은 실망하며 새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사진관 아저씨는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그때 와서 찍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어. 엄마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진유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빠를 원망할까봐. 마지막 날에도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하면 아빠가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오해할까봐. 민정이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실은 너희 아빠도 그날 일찍 끝내려고 했어. 가족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후배가 실수한 일을 대신 처리하다가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너희들한테는 좋은 아빠의 기억만 남겨주고 싶었거든. 하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아빠를 원망할 리 없어요. 그렇게 좋은 아빠였는데. 그래도 엄마는 무서웠어. 혼자서 너희 셋을 키워야 한다는 것도, 아빠 없이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진우가 아버지 묘비의 손을 얹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서. 진실은 때로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그 아픔을 나누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영숙이 30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 네 사람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슬픈 이야기도 행복한 이야기도. 그리고 영숙은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실컷 웁니다. 그 해 봄날의 7화. 아픔을 나누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영숙의 가족에게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진우는 집 주변을 둘러봅니다. 30년 된 집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마당의 평상은 삐걱거리고 현관 계단은 흔들립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참 됐지. 그냥 조심해서 다니면 되거든. 진우는 소매를 걷어붙입니다. 오늘 하루만 시간 내서 고쳐보자. 민정이도 나섭니다. 나도 도울게. 집 정리도 해야겠다. 하은이는 마을 아이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갑니다. 저는 잠깐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형제가 함께 일합니다. 진우는 평상을 고치고 민정이는 마당을 쓸고 정리합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며 가끔씩 창밖을 내다봅니다. 엄마, 이 사진들은 뭐예요? 민정이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아, 그거 버리려던 건데. 물에 젖어서 많이 상했어. 사진들을 보니 가족들의 어린 시절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일부가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복원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정말. 네. 제가 알아볼게요. 점심시간 하은이가 아이들 서너 명과 함께 돌아옵니다. 엄마, 이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요. 영숙이 반갑게 맞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가르쳐 줄까? 네. 할머니 집 피아노로 연습해도 될까요?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아이들이 모여 앉습니다. 하은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아이들이 박수를 칩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진우와 민정이도 소리를 듣고 모여듭니다. 하은이 피아노 소리 정말 오랜만이다. 맞아. 어렸을 때 맨날 쳤는데. 영숙이 문득 말합니다. 너희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게 하은이 피아노 소리였어. 저녁 준비 시간, 네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섭니다. 영숙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민정이가 반찬을 준비하고 진우가 밥을 하고 하은이가 상을 차립니다. 언제 이렇게 다 같이 요리해 본 적 있었나? 민정이가 묻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은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엄마 혼자 다 하셨지. 영숙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거야. 저녁 식탁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앉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거 좋아하셨을까요? 그럼 너희 할아버지 김치찌개 완전 좋아했어. 특히 돼지고기 들어간 거.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새로운 기억을 쌓아갑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영숙은 기억 노트에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집을 고쳤다. 30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요리했다. 하은이 피아노 소리를 다시 들었다. 행복했다. 그 해 봄날의 8화.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숙과 아이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아침 떠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영숙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벌써 가야 하니? 엄마, 아이들 학교 있어서요. 나도 내일 회사 일정이 있고요. 저도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알아. 너희들도 바쁘니까. 하지만 아이들도 영숙과 헤어지기가 아쉽습니다. 진유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올게요. 나도요. 아이들 방학 때는 더 자주 오고. 저는 아예 이사 올까 봐요. 서울에서 온라인으로도 피아노 레슨 할 수 있거든요. 영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영숙이 모두를 마당으로 불러냅니다. 잠깐 나와봐. 마당 한가운데 삼각대 위에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은이가 가져온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30년 전에 못 찍은 가족 사진. 이제 찍어보자.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엄마, 그때는 아빠가 없어서 못 찍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영숙이 가운데 앉고 진우와 민정이가 양쪽에 서고 하은이가 엄마 뒤에 섭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요? 하은이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셔터가 눌러집니다. 한 장 더 찍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웃으며 찍습니다. 이번엔 재미있게. 손주들이 브이를 하고 어른들도 따라합니다. 여러 장을 찍고 난 후 가족들은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와, 잘 나왔다. 할머니, 정말 예쁘게 나오셨어요. 영숙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 아이들을 배웅하러 버스 정류장까지 나온 영숙.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정작 이별의 순간이 되니 아무도 쉽게 버스에 오르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은이가 영숙을 꼭 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버스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잊기 전에 다 기억해서 참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붙입니다. 30년 전 찢어진 사진 자리에 새로운 가족 사진이 완성됩니다. 기억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습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완전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은이가 이사 올지도 모른다. 무서웠던 병도 이제 무섭지 않다. 가족이 있으니까. 기억은 때로 흐려지지만 사랑만큼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숙의 가족도 이제 알았을 겁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가족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영숙은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제 봄은 끝나가지만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우의 전화입니다. 엄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잘 들어왔어. 엄마 다음 주말에 또 갈게요. 약속이에요. 영숙의 얼굴에 꽃이 핍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아이들이 다 컸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숙의 가족처럼 때로는 헤어져야 다시 만날 수 있고 상처받아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 해 봄날의 기억이 이제 새로운 봄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